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모든 게 생각과는 다르더군요. 재혼 후 몇 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결혼 생활을 정리했던 어느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랑만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지만 재혼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 다시 인연을 맺고 싶은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 중이신가요? 하지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꿈꾸게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삶 전체를 흔드는 복잡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간 갈등, 그리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 재혼 커플의 상당수가 생활 습관의 차이나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와 도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기대어 재혼을 서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닙니다. 그 결과 잘못된 재혼으로 인해 후회와 갈등 속에서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왜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번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노년 재혼을 준비할 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간과한다면 행복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새로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을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 바로 경제적 상황입니다. 재혼이요? 처음엔 정말 설렜어요. 그런데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됐죠. 이 말을 남긴 박영희 씨는 68세로 오랜 고민 끝에 몇 년 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녀들을 키우며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살아왔고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 사람은 매너 있고 자상했으며 박영희 씨와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자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박영희 씨는 내 인생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함께 노후를 설계하는 대화도 이어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뭔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혼자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남편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눈에 익지 않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빚 독촉장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실패한 사업으로 생긴 빚이 여전히 갚아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왜 결혼 전에 안 했죠?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다. 곧 정리될 문제다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는 남편이 자신의 연금을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남편의 빚 갚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모아둔 저축도 남편이 급한 상황이라며 빌려달라고 설득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왜 그 사람이 가져가요?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자녀들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녀들은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서 박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이 또 다른 빚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자녀들이 박 씨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며 사정했죠. 결국 박 씨는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동시에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 박 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이미 연금과 저축의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고 그녀는 겨우 자신의 집을 유지하는 정도로 남은 노후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재혼이 새로운 행복을 줄 거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박 씨의 좌절은 깊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노년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 뒤에 숨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재혼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건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재혼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함께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계속 만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죠. 김영자 씨는 65세에 재혼을 결심하며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듬직하고 건강해 보였고 데이트 중에는 직접 운전도 하고 등산도 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즐기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안정적이고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남편은 자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이 점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김 씨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를 오랜 기간 방치한 상태였고 심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이 결혼 전에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김 씨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히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병원 방문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고 김 씨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하루는 남편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남편을 보살피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내 하루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죠. 그 과정에서 김 씨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남편을 부축하다 허리를 다쳤고 반복되는 간병 생활은 김 씨에게 우울증을 가져왔습니다. 신체적 부담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저축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죄책감으로 점점 더 우울해졌고 김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짜증과 피로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사랑보다 의무감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 돌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없었어요. 제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비슷한 문제를 겪은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숙 씨는 재혼한 남편이 결혼 후 1년 만에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가끔 깜박하는 일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자주 길을 잃거나 밤중에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되며 병원을 찾았고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니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씨는 남편을 돌보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점점 늘어났고 남편의 변화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건강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모두 자녀들과의 갈등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엄마가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 라며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 역시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거나 간병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문제는 두 사람의 일상, 재정,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뒤흔드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 재혼에서 건강 문제는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없이 결혼을 시작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재혼 생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갈등 요소인 가족과 자녀들과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가족 간의 긴장은 재혼 후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행복하다니까 우리도 응원했어요. 그런데
재혼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수진 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시작된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축하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는 건 당연히 응원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로운 배우자와 관계를 쌓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재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상속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배우자와 재산 일부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녀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건데 왜 그 사람이 가져가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들과 상의 없이 결정한 이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상속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너무 어색해졌어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았고, 우리도 그 사람이 불편해서 일부러 말을 줄이게 됐죠.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하던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그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점점 고립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엄마와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재숙 씨의 사례 역시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재혼 후 남편의 자녀들과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번은 명절 모임에서 남편의 큰딸이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정 씨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이 문제를 상의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라며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간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자녀와 배우자 간 갈등이 재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부모가 재혼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강한 반감을 갖습니다. 반면 재혼 배우자는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며 배우자에게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런 갈등 속에서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결국 어느 한쪽의 요구를 우선하게 되면서 다른 쪽의 불만이 심화되곤 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노년 재혼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재혼 배우자와 재산을 공유하기로 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유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불신이 생기고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재산 분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내 권력 구조를 바꾸는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새로운 배우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거리감과 신뢰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자녀와 배우자 간 갈등은 단순히 자녀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재혼 배우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한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재혼 배우자를 우선시할 때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반발하게 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물론 부부간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이해하려 할 때 부부간에도 신뢰와 유대가 약화됩니다. 배우자가 자녀들로부터 무시받았다고 느껴 배우자에게 불만을 터뜨릴 경우 부모는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의 안정감을 잃었다고 느낄 때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가족 모임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 가족 전체의 구조와 감정의 균형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새로운 배우자 간의 관계를 조율하지 못하면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이 재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재혼 생활의 안정감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노년 재혼에서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인 생활 습관과 정서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은 재혼 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어차피 사소한 차이는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 결국엔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박정숙 씨는 재혼 후 1년 만에 남편과의 생활 습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산책을 다니는 것을 일상으로 살아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느긋하게 늦잠을 자며 하루를 시작했고 자신의 템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숙 씨는 남편의 생활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가 지나치게 부지런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산책을 다녀오면 남편은 그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있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왜 저렇게 게으를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웃어넘기던 게 나중에는 화로 바뀌더라고요. 식사 문제도 두 사람 간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정숙 씨는 간단하고 가정적인 식사를 좋아했지만 남편은 외식과 풍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남편이 저녁마다 외식을 제안할 때마다 정숙 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남편은 그녀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 역시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조차 서로 맞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는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남편이 자신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최영철 씨의 사례는 정서적 충돌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최 씨는 갈등이 생길 때 차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감정을 격렬하게 드러내곤 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저는 대화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웠어요. 저는 차분히 얘기하자고 하면 아내는 그게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최 씨는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아내는 더 큰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이들 사례는 생활 습관과 정서적 충돌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노년 재혼에서는 각자가 이미 수십 년간 고착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작은 차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 차이는 자존감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방식을 비판하거나 바꾸려 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 충돌은 더 깊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다른 쪽은 갈등 자체를 피하려 하거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경우 오해가 쌓이고 결국엔 대화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단절은 두 사람 모두에게 외로움을 가중시키며 재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과 정서적 충돌은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부부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 자녀들도 이런 갈등을 목격하며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명절날 부모님 댁에 갔는데 두 분이 사소한 일로 다투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아서 방문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다른 경우 각자의 루틴을 고수하면서도 공통된 취미를 만들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충돌이 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대화의 시간을 정해 차분히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노년 재혼은 서로 다른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재혼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조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재혼 생활은 쉽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년 재혼에서 꼭 고민해야 할 문제인 성공적인 재혼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설렘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가볍게 생각했더라면 제 인생은 다시 흔들렸을 겁니다. 70대 초반의 이정환 씨는 재혼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한 차례 이혼 후 홀로 15년을 살아오며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가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을 통해 다시 한번 동반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지만 이 씨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재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결혼했다면 분명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했죠. 이정환 씨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재정적 투명성이었고, 둘째는 가족과의 관계 정리, 셋째는 상대방과의 미래 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먼저 솔직히 밝혔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부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감추면 신뢰가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서로 투명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죠. 그는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혼 후의 재산 관리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자녀는 처음에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반대했습니다. 아빠가 왜 지금 와서 재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도 없이 결정한 게 서운해요. 자녀들의 반발에 이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이해를 구했습니다. 내 삶에도 동반자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너희와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걱정하는 상속 문제도 명확히 정리할게. 그의 진심이 담긴 대화는 자녀들의 태도를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재혼 전 자녀들과 상속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하며 명확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미리 다 이야기하고 서류로 정리하니까 자녀들도 안심하더라고요. 이정환 씨는 상대방과 재혼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 집의 위치, 생활비 분담, 건강 상태와 간병 문제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예상보다 더 중요했어요. 서로의 약속과 준비가 없으면 누군가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반면 이 씨와 달리 준비 없이 재혼한 60대의 박영선 씨 사례는 대비 효과를 보여줍니다. 박 씨는 재혼 후에야 남편이 과거의 부채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빚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숨겨진 재정 문제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박 씨는 재혼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례는 재혼에서 준비와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년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재정적 투명성입니다. 서로의 재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숨겨진 부채나 재산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혼전 계약서를 통해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 간 신뢰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가족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이 자신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걱정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재혼의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함께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와 재산 분배 계획은 미리 정리해 자녀들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건강과 생활 방식에 대한 준비입니다. 노년에는 건강 문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두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간병 문제나 의료비 대책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정서적 유대와 신뢰입니다. 노년 재혼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서로의 삶을 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통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을 수반합니다. 성공적인 재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며 노년 재혼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년 재혼에서 중요한 5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현실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상태, 가족과 자녀와의 관계, 생활 습관과 정서적 차이, 그리고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조건 등 각 주제에서 중요한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혼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재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혼전 계약서를 통해 상속과 재산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건강 상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간병 계획과 의료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노년에는 건강 문제가 재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과 자녀와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이해와 신뢰를 얻고 새로운 가족 구조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로의 생활 습관과 정서적 차이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 계획을 함께 논의해 재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세요. 노년 재혼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대나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지금까지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재혼을 준비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며 상대방과 건강과 미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세요. 이런 준비가 여러분의 재혼 생활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언제나 행복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빛나는 지혜는 황금빛 인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실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빛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